금리는 오르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물가까지 높은 요즘이죠. 주변을 보면요.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요. 돈을 벌고 싶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의 퇴직연금을 과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특별히 오늘은 DC, IRP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교보생명의 고상수 과장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은 뭐 저희 사회자로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자, 그런데 DC와 IRP라고 하면 내가 퇴직연금 투자처를 찾고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먼저 요즘 퇴직연금의 시장 동향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 과장님.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혼란한 시장 상황 속이다 보니까 DC, IRP 제도에 있는 가입자분들께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갔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실적 배당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이 흐름이 오히려 좀 반대로 좀 꺾였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저희 DC, IRP 실적 배당 비중이 전년 대비 6%가량 줄어들었고요. 네. 원리금 보장 비중이 반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원금은 그래도 좀 사수해야 되겠다. 아마 시장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직장인들이 오히려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요인은 정말 많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예. 우선 첫 번째는 작년에 한 해 자산 시장이 예. 원자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배당의 대부분의 펀드들의 성과가 그렇죠. 부진을 하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립금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년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보생명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연초에 저희가 2% 초반대 금리를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22년 12월에 들어서는 저희 교보생명 5년 GIC 금리가 5.46% 금리를 공시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교보생명이 이제 보험사이다 보니까 이제 복리로 공시를 하거든요. 이게 단리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6%대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저희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공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 어떤 실적 배당의 펀드 상품 선택 자체가 이제 폭이 좁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가 예. 매력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레인지로 돼 있잖아요. 4.75에서 5%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늘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죠. 그래서 3.5%니까 무려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보면 이 기준금리가 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퇴직연금을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도 정말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 센터장님, 네. 이 올해도 사실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도 조금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미국에서는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지난해만 해도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든 자산시장에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상치 않았던 높은 물가, 그리고 그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자산시장이 고스란히 반영을 해왔었던 거죠. 예. 문제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경기 침체의 경고는 계속되어 가고
있고 또 최근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마저도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사실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우려된 상황이 자산 가격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예. 추후에 이런 경기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또 다른 투자의 기회로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마저도 예. 현재 시장에서는 상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려가 큰 만큼 기회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DC IRP 가입한 직장인들 중에는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랍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2분기가 시작된 지 뭐 한 1, 2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범위를 좀 좁혀서 2분기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조금 더 능동적이면서 자기 주관을 조금 강하게 투자 전략에 대입해보는 부분 등이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것은 모멘텀 개선의 기대감이 강하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가까이 왔지만 이는 곧 경기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되어 가고 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 상장 기업들이 수출 부진에 대한 영향으로 상당히 큰 어닝 쇼크 등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하반기에 이익 개선의 가시성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등이 선제적으로 자산 시장, 자산 가격 동향에 영향을 준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역시 경계할 만한 요소는 물가 위험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추후 통화 정책 스탠스의 그 전환 시점에 따라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타이밍에 대한 조율도 시장에는 다뤄지게 될 것 같고 특히 3월 달에 등장했었던 미국의 이 금융 불안 이슈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올 여름을 전후해서 통과되면서 악유가 되었을 때는 결국 정책 당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 역시 올 여름에 특히 2분기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 중에서도 국공채 그러니까 적어도 크레딧에는 전혀 걱정 없는 투자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회사차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진다라는 생각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역시 이런 금융 불안 이슈가 민간 경제로 넘어왔을 때는 크레딧 이슈가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겠죠. 가급적이면 조금 신용 등급이 안전한 그 채권 등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는 그렇군요. 부분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고상수 과장님 이렇게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하기 원하는 이 직장인이나 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품은 공모펀드와 ETF 각각 5개씩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우선 국공채 공모펀드를 보시면 1분기 성과가 가장 좋았던 펀드는 KB스타 막강 국공채 채권형 펀드입니다. 예. 운용 규모는 1,500억 원, 1분기 성과는 4.25% 성과를 나타냈고요. 예. 나머지 4개의 공모펀드의 성과도 대부분 1분기 성과는 4% 내외 성과를 괜찮네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5개 중에 이제 한 개 펀드를 추천을 드리고자 한다면 NH 아몬드 국채 10년 인덱스 채권형 펀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4개의 나머지 펀드 같은 경우는 평균 듀레이션이 한 3.5에서 6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깁니다. 한 8년 가까이 듀레이션이 좀 듀레이션이 긴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 하락기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보수가 저렴한 편입니다. 이제 ETF 국고채 ETF를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채 ETF 중에서는 저희 코셰프 국고채 10년 ETF 그리고 에이스 국고채 10년 ETF, 예. 솔 국고채 10년 ETF 이 3개의 상품을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ETF 중에서도 이제 추천을 한 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이너스트 ETF입니다. 이제 30년짜리 ETF 명이 붙어 있다 보니 듀레이션이 상당히 길고요. 평균 듀레이션이 한 25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3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성과를 1분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채권 금리가 장기 추세로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비교적 듀레이션이 긴 그런 펀드나 채권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채권밥을 좀 먹었으니까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보죠.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뭐 저희들 다 뭐 예견을 한 겁니다마는 뭐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주시장도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콕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ETF 어떤 게 있을까요? 1분기 성과가 가장 좋았던 ETF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주식형 ETF입니다. 2차 전지. 네, 최근 이제 뭐 운용 규모는 3,983억 원 정도 되고요. 네. 1분기 성과는 67.60%. 앞서 이제 보셨던 펀드와 성과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67%. 네, 맞습니다. 이 ETF의 편입된 종목을 보시면 예. 이런 성과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에코.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거의 30% 가까이 네. 요즘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를 나타낸 ETF도 1분기 성과도 이제 52.45%. 네. 당연히 이 상품도 저희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한 16% 정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주시장은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던 뭐 테마, 업종 이렇게 꼽자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원자라고 해서 뭐 누구는 태조 이방원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 테마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올해 2020년 놓고 보면 2차 전지인데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 불기둥이에요. 네, 그렇죠. 2차 전지 소재주 갖고 있는 분들은 요즘 2차 전지 관련 ETF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지난해까지 그 미국 내연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겨우 10% 수준까지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2배로 더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선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연초에 100불이 하회되던 테슬라가 갑자기 주가가 200불까지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고 예.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포함한 각종 어떤 통상 법안 등이 우리 2차 전지 관련 산업 등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하는 그렇죠. 변화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성장이 보이는 산업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만큼 네. 주가가 선행적으로 먼저 반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또 단순한 기대감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추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여러 기대감들도 커진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료 화면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24년 우리 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개선에 대한 기여도를 업종별로 분리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뭐 올해는 대부분 기업들이 감익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1등을 해 나서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은 과거의 순수 화학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24, 25년으로 넘어갈수록 2차 전지 관련 분야의 실적 개선 등이 지금의 높은 수익률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23년도 연초부터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퇴직연금에서 2차 전지 관련 비중을 높이는 건 어떨까요? 네, 우선 ETF 투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ETF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종목들을 살피면서 예. 그에 대한 밸런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측면 등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주도주가 겪어왔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예. 마냥 급등했다라고 이제 내가 투자할 대상과는 멀어졌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죠. 준비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과거에도 이런 급등을 이어왔던 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조선업종이라던가 2009년과 2012년에 당시에는 전차 장세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달리던 그렇죠. 시기가 있었죠. 현차와 삼성전자.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16년에는 바이오 시밀러와 기술 수출을 등에 업은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급등하는 모습 등을 셀트리온 보였는데요. 삼형제가 아주 난리 났었죠 그때. 맞습니다. 요즘 뭐 에프코프로 삼형제하고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뭐
그 2007년에도 조선업종 지수를 살펴보면은 연초부터 3배 가까이 주가가 랠리를 보여왔었었고 예. 이후에 한 30% 정도의 조정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후에 다시 또 60%의 랠리를 보여주었었던 점이죠. 전차 장세 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한 30% 조정을 보였었지만 이후에 주가가 87%나 다시금 재상승하는 예.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였었던 거죠. 단순히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고 시장에서 재진입에 대한 기회와 또 그런 주가 상승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토대와 변화 등이 있게 된다라면 그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오른 섹터 중에서 유망한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2023년 1분기 잠정 실적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감산 관련된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도 보여왔는데요. 이는 결국 지금의 높은 수준의 재고가 해결되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회복과 전방 수요가 개선된다라면 하반기 이후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은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런 요인 등은 현재의 주가를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해석으로 시장에서는 다뤄질 수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배반의 증시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예. 있는 만큼 반도체에 대한 관심 역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이 1분기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특징이 딱 한 가지를 뽑자면 실적이라는 걸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23년도 그렇고 2023년을 이렇게 조망해서 볼 때 업종 기준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업종 이걸 꼽으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높은 물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는 기업들이 특히 한국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같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정된 시장 확보. MS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따져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반도체를 필두로 우리 대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는 부분 등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이는 반도체와 화학, IT 가전, 조선 등과 같은 분야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 10%의 점유율을 다시금 탈환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요소 등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전망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 이미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이제 금리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장기물 위주로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여전히 높은 물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인하의 명분이 등장하게 되면 그 고집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시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고 하지만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 18개월 후 미국채 3개월 선도금리와 미국채 3개월 금리의 차 뭐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랑 크게 비슷한 내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역전된 이후로 과거에 단 한 차례도 금리 인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근거가 언제쯤 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여름과 가을 사이에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만한 이벤트가 무엇이 될지 이걸 꼭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조금 보험사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뭐 센터장님과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 가입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거나 그리고 이제 꼭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일부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께는 네. 꼭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투자 기회를 엿보시는 가입자분들께는 이제 단기물, 1년짜리 만기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DCIRP 가입자분들께서 저축은행 예금을 좀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 PF 경고 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좀 크레딧 이슈를 고려해서 좀 AA 이상 또는 AAA 신용 등급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신용 등급을 고려해서 AAA 저희 교보생명이 AAA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AAA의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교보생명의 금리가 최상위 수준의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크레딧 이슈를 고려해서 교보생명 원리금 보장의 상품으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수준만 놓고 본다면 화폐 가치를 유지할 만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입자 여러분들이나 또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다른 때보다는 시장 정보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그걸 잘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팁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보생명에서는 이렇게 3프로 TV와 함께하는 유튜브 외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가입자분들께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교보생명 퇴직연금 투자 가이드인데요. 이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계속해서 출시되는 상품들로 인해서 이제 아마 상품 선택이 상당히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보생명 퇴직연금 투자 가이드는 매월 선별된 원리금 보장의 상품부터 다양한 공모펀드 및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금 알림톡을 통해 발송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적립금 알림톡 하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셔서 저희 투자 가이드를 다운받으셔서 투자 정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 커뮤니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치 투자 커뮤니티는 투자자 간에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예.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투자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의 고수이고 실력을 뽐내고 싶다 하신다면 예. 가치 투자 커뮤니티 등록하셔서 고수분들과 함께 투자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느라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랴 오늘만 보고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정작 은퇴 후 삶은 마음의 짐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2분기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그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보생명과 3프로가 기획하고 있는 우리 퇴직연금에 대한 솔루션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자, 고상수 과장님 그리고 김영렬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